싱가포르는 6월 1일 세미 락다운 격인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는데요. 6월 2일부터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싱가포르 정부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일단 학교는 6월 2일부터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등교할 아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프라이머리 6, 세컨더리 4, 세컨더리 5 아이들은 매일매일 등교를 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일주일 등교하고 그리고 일주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세컨더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4학년 아이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그리고 1, 2학년이 일주일 등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 2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3학년이 또 4학년과 같이 등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JC는 일단 50% 학생들만 나오게 하는데요. 2학년 학생들이 당연히 먼저 우선시 되고 1학년들과 로테이션을 하기도 할 거라고 합니다. 폴리테크닉하고 SIT, SUTD 학생들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할 거고요. 실습을 위해서만 학교에 등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들은 6월달이면 여름방학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유치원도 K1, K2가 먼저 6월 2일부터 등교를 할 거고요. N1, N2는 6월 8일부터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인펀트 케어나 플레이그룹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몇 주간 상황을 지켜봐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안전조치로는 출입구를 통제를 시켜서 거기에서만 아이들이 등교랑 하교랑 언제 하는지 시간까지 체크를 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셈블리라고 커다란 강당 같은 데서 학교 전체 모여서 하는 조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모든 조회는 교실에서만 한다고 하고요. 교사랑 학생은 식사할 때나 운동과 같은 활동을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얼굴 보호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온도 측정을 할 거고요. 좌석도 한 사람씩 떨어져서 배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책상이랑 이런 걸 닦아야 된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교처럼 과목 선생님 교실에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상이나 이런 거를 수업 끝날 때마다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있는 이 기간만이라도 아이들이 교실을 옮기지 말고 선생님들이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힘든 게 과목별로 성적에 맞춰서 반이 또 이렇게 틀려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어 성적이 2등급이라서 2등반에 들어가 있는데 수학은 내가 1등급이면 1등급 반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받는 아이들이 계속 바뀌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 어떤 장비 같은 거 서로 공유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CCA는 계속 안 한다고 하고요. CCA가 방과 후 활동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준대요. 이 지역에 몇 명까지 놀 수 있어 이렇게 해주려나 봐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만 2세 이상 어린이는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가급적으로 아동 간의 자료 공유를 피하라고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다 같이 사용하는 게 많아서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학교는 개학을 해도 학원이나 과외는 계속 금지가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중단되고요. 싱가포르 전국 학교 경기 대회도 올해는 취소된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단 댓글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건 학교에 가건 이거를 좀 부모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격주로 학년별로 나눠서 하면 둘 다 일을 해야 되는 부모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는 이번 주에 나가고 어떤 아이는 다음 주에 나가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은 꼭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그 아이는 누가 돌보냐, 나는 가사도우미도 집에 없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험생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6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과외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남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왜 그러냐면 자기 아이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있기 힘든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냐고, 게다가 학교는 에어컨도 없지 않냐고, 그 더운 데서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있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수업을 좀 덜 격한 걸로 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체육 시간에 감염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한 분은 만약에 아이가 증상을 보여서 아프면 그 아이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쉬는 장소로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는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어쩔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없다. 그걸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서킷 브레이커 동안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6월 2일부터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방문하는 게 허용될 건데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한 번만 방문할 수 있고요. 방문 숫자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명이 방문하는데 다른 집에 사는 자매 둘이 함께 부모님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조부모님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이거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아이를 맡기로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건 가능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분들 집을 방문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건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최대한 계속 집에 있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없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조카들이 방문할 수 있대요. 이거는 정부에다가 어필을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커뮤니센터 등에서 했던 단체 운동이나 아니면 노래교실 같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들은 계속 당분간 중단된다고 하고요. 종교시설도 계속 닫혀 있었는데요. 종교시설을 오픈은 하는데 대신 평상시처럼 어떤 예배를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대 5명까지 종교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명도 각각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5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최대 5명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비필수적인 활동과 친목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요.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도 계속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장 복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장하고 전염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에 우선권이 부여된대요.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집에서 일하는 걸 더 추천한다고 합니다. 6월 2일부터 재개되는 사업이 반도체, 의료기술, 항공 분야의 제조 및 생산시설과 도매무역 및 금융, 보험회사가 포함되고요. IT 및 정보 서비스, 배송회사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부 제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6월 2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는 지금 커트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미용 서비스를 6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마나 염색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자동차 서비스, 에어컨 수리 서비스, 그리고 기본적인 애완동물 서비스도 6월 2일부터 전부 가능하다고 하고요. 교복을 판매하는 매장들이나 학교, 북샵 등도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대요. 앞으로도 무조건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로 대화하거나 휴대전화 하는 것도 삼가하라고 합니다. 6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료 서비스가요. 전문 외래진료 서비스, 연합의료 서비스,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고도 백내장 수술, 중증 장애 환자 대상 관절 수술, 암 검진 및 감시 서비스, 그리고 치과 시술 중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치과 시술도 있잖아요. 그런 게 금지가 되는데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에어로졸을 생기지 않게 하라는데 치과에서 에어로졸 생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예방 접종도 이제 할 수 있고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 같은 데가 썩어가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가 계속 감염자 숫자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면 그 다음엔 2단계로 진입을 하거든요. 2단계로 진입을 하면 학원이랑 과외가 이제 시작할 수 있고요. 체육관 및 피트니스 스튜디오 등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식음료 매장도 이제 오픈을 할 거고요. 소규모 친목 모임과 회식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2단계의 상황을 몇 달간 계속 지켜보다가 상황이 계속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3단계로 이제 넘어간대요. 3단계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기업적 모임이 재개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규모는 제한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마사지처럼 손님하고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 것도 3단계에서 이제 풀어질 거라고 하고요. 영화관 같은 것도 3단계에서 풀어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 6월 1일 서킷 브레이커 끝나고 6월 2일부터 바뀌는 거는 아이들 학교 가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 출근하는 거 외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밖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음료수를 사 먹거나 이게 불가능하고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일단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학원도 다 아직 금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태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2단계로 갔는데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럼 다시 1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단계는 돼야 그래도 옛날 생활하고 조금 비슷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육관 같은 것도 열고 아이들은 학교 전부 다 가고 뭐 음식점이나 뭐 커피숍 같은 데서는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1명에서 4명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적이니까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